네, 최고로 강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식 강철 부대. 화요일 전장 경계감이 끼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반도체 부대를 필두로 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번 주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 가운데 또 중요한 한 주인 만큼 오늘 대장님들과 함께 또 굵직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전장에 나갈 준비를 마친 세 분의 대장들과 함께 할 텐데요. 이 시간 임종혁, 전태진, 이태우 대장님과 함께합니다. 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고로 강한 세 분과 함께 오늘 화요일장 살펴보면서 앞으로 활약할 또 최고의 부대들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시간 작전 브리핑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FOMC와 함께 또 오늘 11월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환율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 양시장 강보합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11월 예상치, CPI 예상치는 3.1% 상승폭이었고요. 근원 CPI 예상치는 4.0% 상승폭을 예상한 가운데 자 11월 CPI 또 발표가 나왔습니다. 크게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숫자를 기록을 해냈는데요. 자 앞으로의 시장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CPI 포인트와 함께 오늘장 관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 대장님 오늘 시장 관전평 어떻게 좀 바라보셨을까요? 예, 오늘 시장은 인플레이션의 완만한 둔화, 기대감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긴축 사이클이 이제 종료가 됐다라는 그런 안도 랠리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그 CPI의 시장 영향력은 이제 현저히 이제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14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와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안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자회견을 기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12월 FOMC 결과는 좀 안 봐도 비디오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높은 확률로 금리를 이제 동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제 시장의 눈높이는 내년도에 과연 언제 금리를 인하하느냐에 이제 그 시선이 이동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년 2분기 중으로 한 번, 내년 4분기 중으로 한 번 이렇게 두 번 0.25%씩 두 번에 걸쳐 갖고 한 0.5%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유력시 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시황을 분석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11월 CPI가 또 예상치에 부합한 가운데 FOMC 역시 또 금리 동결에 대한 또 가능성과 함께 또 예상치 못한 또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음으로 전대장님의 또 시장 관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경양식 집을 가게 되면 그 메인 요리를 먹기 전에 이렇게 앞에서부터 에피타이저부터 이렇게 쭉쭉쭉 나온단 말이죠. 저는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서 결국 이 지수 상승이란 메인 요리를 먹기 위해서 오늘 움직임이 좀 에피타이저 느낌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가는 지수는 이제 상방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메인 요리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들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다 맛있을 수는 없어요. 입맛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오늘 지금 CPI 발표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만큼 좀 건전하게 좀 나왔고 어제 미증시 역시 반도체 지수들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줬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 또 오후장 들어서는 이제 전체적인 물론 테마 장세 개별주 종목들이 있었지만 2차 전지도 좀 강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 CPI란 이제 또 코스 요리가 하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게 이제 FOMC 연준인데. 이것들 무조건 이제 12월 동결이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예상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만큼의 우려스러움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 이제 점도표를 좀 확인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지금 이제 또 이제 목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변동성도 어느 정도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을 좀 하고 있을 건데 반대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도 원론적인 분위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잠시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주가의 끝을 우리가 메인 요리를 먹기 위해서라는 지수 상승으로 가는 메인 요리를 먹기 위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지수 상승을 먹기 위한 에피타이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본 음식을 먹기 위한 전략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태우 대장님의 또 시장 관전평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봤을 때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히 언더퍼폼하고 있었던 상황임이 분명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특별한 그런 모멘텀은 많이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어제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들려오면서 약간의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 그러면서 실제로 중화권 증시가 오늘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일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시장에 좀 동조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오늘 이제 CPI 발표가 발표가 되게 됐는데 사실 가장 주목했던 부분들은 지난 10월 CPI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견인했던 주된 포인트가 임대료와 같은 이런 주거 비용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주거 비용이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이 주거 비용의 하락폭이 점차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발표된 이 예상치에 부합되는 이 CPI 이후에도 금리 하락이나 달러 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이 CPI 발표 이후에 굉장히 급격한 이런 변동성 확대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처럼 좀 일부 좀 쏠림 현상이 좀 진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시장을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대장님들의 시장 관점편과 함께 11월 CPI에 대한 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각 대장들의 오늘 전장에서 주시를 해볼 이슈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대장들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풀어야 할 미션 무엇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임종혁 대장님의 폴란드 정권 교체, K방산 추가 수출 난항입니다. 신사업을 등에 업은 LIG 넥스원은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모습인데 또 폴란드 정권 교체 불똥에 따라서 현대로템은 뒷걸음질 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산주 좀 앞으로 어떨지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 폴란드 정권 교체 노이즈로 K방산의 어떤 돌발 리스크가 이제 부각될 것이다라는 그런 언론의 보도가 좀 있는 편인데요.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K방산은 가성비나 납기 측면에서 완벽한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국가가 이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무기의 그 현대화, 군 현대화, 방위력 개선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딱히 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 손 치더라도 쉽게 기존 계획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선수금이 이제 지급된 상황이고 1차 계약 물량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납품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미 선택한 무기 체계를 바꾸는 건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정부가 명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 저희가 또 정부 차원에서 폴란드가 이제 돈이 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를 이제 구매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금융적으로도 이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그 K방산 구매를 축소시키는 건 좀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고, 근데 다만 2차 계약이나 신규 계약은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세일즈를 해야만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무서운 내용처럼 K방산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K방산의 이제 구조적인 성장 이슈는 내년에도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무시할 만한 K방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난항에 대한 우려는 좀 덜어도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방산주에 대한 주시를 할 때 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진입을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예, 방위산업주를 이제 공략을 할 때는 그 미래 공급 계약 그 예상 시점을 좀 예측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미래 호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주가가 덜 오른 그런 기업들을 이제 선별하는 게 이제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공개된 호재는 호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제한적인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미래 호재를
과거 뉴스를 통해서 예상을 한 다음에 미래 호재가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을 때 그때 전적 분할 매수를 할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 호재에 대한 주시를 하고 방산주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진 대장님의 이슈 D-Day 3 거래일 합병 성공 기대감입니다. 자, 합병 성공하면 더 오른다 하는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찍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일까요, 대장님? 네, D-3 거래일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이제 3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좀 개별 이슈들도 있었고 이런 합병 이슈 기대감에 좀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개별 이슈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베그젤마가 미국의 약제보험 관리업체인 이 벤테그라가 관리하는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세를 좀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앞서 9월에도 이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도 벤테그라 이 처방집의 선호의약품으로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약품인 진펜트라도 내년 2월에 미국 시장에 선보이는 것만큼 아마 셀트리온 그룹의 그 인지도 자체가 미국 내에서 좀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올해 처음 미국 시장에 도입한 직판 체계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들을 통해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이제 네트워크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모습들은 향후 성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아마 이제 그 셀트리온의 합병이에요. 28일 날 이제 셀트리온의 흡수 합병이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다음 주, 그러니까 18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과 합병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 12일에 이제 합병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헬스케어 주주분들은 내년에 자동적으로 이 셀트리온 주식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 합병 과정에서 셀트리온 제 주가 지분을 7% 가량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국민연금의 입장이 변수로 떠올랐는데 결국에 이제 실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큰 무리 없이 지금 합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두 회사가 합병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그 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내부 거래 비중이 62.5%로 국내 대기업 집단 중에서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보이는 기업들인데 이게 어쨌든 지금 합병이 되게 되면 내부 거래 감소로 인해서 투명성, 이 경영 투명화가 좀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고 여기 합병에 따른 자금 유입 효과도 주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죠. 아무래도 15일부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합병에 따른 주식수를 코스피 200 지수에 반영한다라고 이제 한국거래소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적으로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도 45%가량 증가를 할 거고 셀트리온의 코스피 200 내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이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거래일 동안 좀 뭘 해야 할지, 3일 뒤에는 좀 어떤 분위기가 펼쳐질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서 결국 단기로 수익을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분들의 그 물량이 나올 수는 있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지만 저는 이 종목 자체를, 셀트리온 자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셀트리온 합병이 이 헬스케어로만 끝날 게 아니고요.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셀트리온 제약 관련 합병 관련된 이슈도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이런 대장주들은 좀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두 번째 이슈 말씀을 드려줬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대장님의 세 번째 이슈, 상장 첫날 따따블 달성의 주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2호 따따블을 달성한 오늘의 종목 LX 머티리얼즈에 대한 주목과 함께 또 과열이 또 지속되고 있는 IPO 시장에 대한 배경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또 올해 이제 두 번째 따따블 이제 종목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 사실 올해 마지막 대여급의 IPO 종목인 LS 머티리얼즈가 코스닥 상장 첫날 이제 상장일 공모가 대비 주가가 4배 가량 상승하는 그런 따따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이제 KNS라는 종목이 6일에 처음으로 공모가 대비 4배 상승한 다음으로 두 번째 발생하게 된 이슈인데 이로 인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 신규 상장주 중심의 그런 수급 쏠림 현상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오늘 LS 머티리얼즈가 좀 강한 힘을 보여준 이후에 최근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주 중심에 한 차례 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종목들의 경우에는 상승 이후에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LS 머티리얼즈 또는 다른 이제 KNS 같은 최근에 강했던 그런 IPO 종목들의 수급 영향에 따라서 다른 그런 종목들까지도 단기적인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LS 머티리얼즈 자체가 LS 계열사의 최대 주주가 LS 전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분야로는 전기차 분야에서 활용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이런 중대형 울트라 커패시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LS 머티리얼즈의 흥행 성공으로 인해서 2차 전지주 또한 오늘 시장에서 강한 이런 상승세를 보였던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도 이런 신규 상장주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세 번째 이슈 짚어주시면서 LS 머티리얼즈 또 그에 따른 2차 전지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해봤는데요. 이어서 대장님들이 앞으로 활약할 우수 부대와 또 대장들에 대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장님들이 가져오신 우수한 섹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임 대장님의 우수 부대 어떤 부대일지 궁금해집니다. 예, OLED 그 섹터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왜 때문인지 강력한 무기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내년도에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 자체가 올해보다 최소 5% 이상 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OLED 그 시장의 최대 전방 산업은 TV하고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년에는 뮤로 2024 그리고 파리 올림픽 등과 같은 TV 교체 수요를 일으킬 만한 스포츠 빅 이벤트가 이제 대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도래되면은 스마트폰 그 판매량도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OLED 수요도 올해보다 내년에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패널 면적이 기존 스마트폰보다 비교적 넓은 폴더블 폰 시장의 글로벌 시장 성장 이슈는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고, 그리고 노트북 시장 내 OLED 침투율도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에 그 OLED를 탑재한 모델을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수혜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에 탑재되는 OLED 시장도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OLED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압도적 우위가 있는 국내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들이 내년에는 좀 실적 측면에서 기지개를 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내년 시장 성장세에 대한 주시로 OLED를 우수 부대로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전태진 대장님의 우수 부대 선정 역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대일까요? 네, 오늘 시장을 보면 확실히 이 종목, 이 섹터를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반도체요. 요즘 또 온디바이스 AI가 뜨겁습니다.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근데 반도체가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주들이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이제 테마장세 개별주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는데, 오늘 반도체주들이 관련된 종목들이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을 좀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좀 긍정적인 그 모멘텀이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지난밤 뉴욕 그 미국 증시를 좀 보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기대 인플레이션 둔화라든지 이런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3.4% 급등 마감을 했고, 약 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여기에 인텔이라든지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은 9%까지 상승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끌었던 모습. 그런 흐름들이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좀 주도했던 모습들이고,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드리면 미국 정예 전투기에 이제 사용되는 핵심 반도체 칩 생산 공장이 이제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처음으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난 8월 발효된 이 반도체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례인 거고, 이제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사례들이 좀 또 조금씩 나와줄 거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부적인 요건 말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네덜란드 국빈 방문 관련해서도 네덜란드하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들도 역시 반도체주에 좀 훈풍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번에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온디바이 AI 시장이 개화된다는 이런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결국에 내년에 그 업황 개선 기대감과 함께 더불어서 PC라든지 핸드폰 이런 수요들이 일어나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와준다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단일 가는데 실간다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매출액 자체가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내년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해서 2025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이제 어차피 우리 시장을 이끄는 이 대장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꾸준히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반도체 호재가 뒤따르고 있는 만큼 반도체와 함께 또 소부장 관련주에 대한 주식 꾸준히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태호 대장님의 우수 부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대일까요? 네, 앞서 우리가 2차 전지 섹터 다시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네. 준비한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사실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금리 하락기가 어느 정도 잠시 이제 시장 분위기 상황 속에서 멈춰지면서 이 섹터 자체도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 전기차 판매량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약 125만 대 가량이 좀 판매가 되면서 전년 대비 약 29%가량 증가가 된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10월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각각 36% 그리고 75% 증가를 보여주긴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전월 대비는 감소세가 기록이 됐다라는 측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부 성장세가 소폭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섹터는 충분히 유망한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내년 1월 같은 경우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월 초에 이제 최근에 메탈 가격이 하락이 됐다든지 또는 전기차 판매량이 좀 둔화세가 좀 나타나는 등 그리고 이제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좀 예상보다는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내년 1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견조하게 유지되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2차 전지 제외하고도 다른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2차 전지 오늘 선별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실적과 모멘텀을 주시로 해서 또 옥석 가리기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대장님들의 우수 부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세계 부대가 하나의 업종 내에서 가장 특출난 전사를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의 파물 바꿀 비밀병기는 누구일지 만나보기 전에 지난주 선수들의 흐름 먼저 확인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전투력은 어떨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임종혁 대장님의 총합 2.52% 기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태진 대장님의 합계 8.84% 기록하셨고요. 이태호 대장님은 합계 2.54% 기록을 하셨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바라보자 하는 부대원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선수들을 좀 주시해서 바라봐야 할지 임 대장님 혹시 계실까요? 예, LS 세미콘 지난주 종목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종목.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은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눌림목 공략을 좀 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눌림목을 공략해서 주시를 해보는 종목에 대해 또 리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는 전대진 단장님의 또 리뷰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교육주 관련한 종목들을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교육주 관련 섹터들은 저는 좀 일단 꾸준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세를 보여줬던 만큼 관련 섹터는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비상교육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에 급등을 한번 좀 보여주고 나서 좀 밀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5,900원대를 다시 돌파해 준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모멘텀이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커다랗게 보면 박스권의 흐름에서 계속해서 흐름을 좀 응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향을 해주고 있었지만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돌파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애니능률 같은 경우도 시세가 한번 좀 강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교육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기사와 어떤 행보들이 나올 때마다 시세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기사나 이슈에 그리고 정부 정책에 좀 집중하시면서 같이 좀 공략을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교육 관련주 앞으로 시세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 이슈에 대한 또 주시 말씀해 주셨고요. 이태호 단장님의 또 리뷰를 할 종목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 업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 신조선가 지수가 지난 44주간 연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다가 지난 12월 8일부로 전주 대비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신조선가 지수가 재차 상승하면서 2024년에는 평균 180포인트로 좀 안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조정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중장기적 관점으로 이 두 기업 모두 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 섹터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선수들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이번 주를 위한 특급 전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임종혁 대장님의 특급 전사, 첫 번째 전사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LS 세미콘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이유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이제 OLED 패널 안에 그 탑재되는 구동칩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이 동사의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스마트폰하고 이제 TV 등인데 이 스마트폰과 TV 출하량이 내년도에는 3년 만에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OLED 패널 안에 들어가는 DDI 매출의 퍼포먼스가 LS세미콘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제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의 메인 고객사는 LG 디스플레이고요. LG 디스플레이의 전장 디스플레이 사업 강화에 핵심 수혜주로도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양 비메모리 반도체 그 매출액이 이제 발생이 됨으로써 이 추정치 상향 조정이 내년 언젠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도 이제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 패널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LS세미콘을 탑픽으로 보시고 대응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탑픽으로 LS세미콘 특급 전사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 대장님의 특급 전사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사일까요? 네, 저는 KEC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력 반도체 제조 전문 기업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포인트에 좀 더 몇 가지 좀 자세하게 좀 딥하게 들어가자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국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네덜란드와 했는데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가 중요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이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만드는 그 ASML 본사가 있는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네덜란드와 우리나라가 이게 양국이 서로 협력을 할 경우에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문에 있어서 어떠한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뭔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전에 이제 전력 반도체 이런 쪽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이전에 글로벌 그 70조 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한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시세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CSS 사업팀을 신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아무래도 전력 반도체 시장 자체가 주로 전기차나 이 배터리 산업과 동반 성장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 구동 핵심이 이 모터와 인버터고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쓰이죠. 그리고 전력 반도체는 이 인버터에 주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력 반도체 시장의 성장성도 같이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될 수가 있고요. 글로벌 반도체 전력 이 전문 기업들이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들이 실리콘이라든지 실리콘 카바이드 소재 전력 반도체 산업의 높은 성장성을 계속 고려하고 있어서 지금 증설적인 부분들도 계속 하고 있어요. KEC도 역시 전력 반도체 산업의 업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 웨이퍼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일단 이 종목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고 있고 전력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제 2019년 450억 달러 하나로 약 60조 원에서 올해 18% 증가한 530억 달러, 그러니까 약 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소비 전력 제품 개발과 이 미국, 유럽 시장 등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KEC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네덜란드와의 협력이 가시화된다면 탄력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KC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태호 대장님의 특급 전사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사일까요? 네, 바로 비츠로셀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1차 전지 기업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리튬 1차 전지 중 가장 시장 규모가 큰 리튬 염화티오닐 전지와 그리고 리튬 망간 전지 분야를 주 사업 영역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주력 사업인 리튬 염화티오닐 전지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지털 미터기와 같은 스마트 그리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RFID라든지 통신기기 그리고 GPS라든지 군용 장비와 같은 다양한 사업 분야에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측면에서 매년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특히나 이 커패시터 생산과 판매에 대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금일 이제 신규 상장했던 LS 머티리얼즈가 이 커패시터 관련된 기업입니다. 사실 근데 이 비츠로셀 같은 경우도 좀 이 커패시터와 관련된 특허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해서도 앞으로 퍼포먼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1차 전지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와 그리고 리튬 리사이클링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이런 13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초방막 리튬 호일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런 신사업에 대한 성장 동력까지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사 비츠로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대장님들의 두 번째 전사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대장님의 두 번째 전사 어떤 선수일까요? 예, 야스가 이제 두 번째 종목인데요. 동사는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로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내년에 공격적으로 증설을 시도할 때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증착 시스템과 증착원을 모두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OLED 장비주 내에서도 희소성 있는 스토리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도 뭐 바닥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저위험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가 매력으로 희소성 있는 종목 야스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전 대장님의 두 번째 특급 전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사일까요? 네, 저는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 이제 독보적인 그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라고 아시면 되시고요.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이제 장비에 대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이제 시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부터 이제 최우수 협력상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앞으로 SSD 시장 같은 경우 성장도 지속적으로 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함께 기업의 실적 모멘텀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좋습니다. 두 번째 전사 네오셈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이태호 전사님의 또 두 번째 전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ST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최대 주주가 신성 델타테크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내에 어떤 전장 부품들 전류를 연결해주는 부스바라고 하는 제품과 배터리 셀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모듈 케이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주요 기업들을 좀 주요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용 과 같은 기업들을 레퍼런스로 확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4년간 누적 수주 금액이 약 1조 원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안정세와 그리고 꾸준한 실적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 마지막으로 이 신규 상장주인데 앞으로 2개월에 이제 12.6%라고 하는 이런 오버행 이슈가 존재하는데 그 부분이 일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이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주가에 좋은 탄력도가 나와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태호 대장님의 신성 ST까지 이번 주에 활약할 특급 전사들 만나봤습니다.